자, 이번 시간에는 앞의 시간에 이어서 기초적인 것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얘기를 했던 톨루엔이나 자일렌이나 또는 오르토, 메타, 파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벤젠유행이 있으면 여기 톨루엔이 있으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되고 오르토, 여기가 메타, 여기가 파라다. 자, 이런 명칭 여러분들이 명칭을 이렇게 위치마다 정해지는 것, 이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또는 이제 유파로는 1, 2, 3, 4, 5, 6, 7, 8 거꾸로 번호가 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톨루엔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1, 2, 3, 4, 5, 6 거꾸로 간다는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6 이렇게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번호로 매어주거나 그게 원칙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톨루엔, 오르토, 메타, 파라 정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가지만 예로 보죠. 가령 알코올이 나와 있는데 알코올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305페이지. 에탄올 가지고 에탄올을 어떻게 제법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나는 효소공법으로 하고 또는 촉매를 사용해서 에틸렌에다가 수증기를 했더니 수화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에틸렌을 진화항산을 반응시킨 다음에 이제 황산화 시킨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가수 분해를 한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자, 알키라를 한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제조하는 방법도 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할로겐화 알키를 만들고 그 다음 어떤 것 알칼리성 존재하에서 바꾸게 된다. 이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페이지? 307페이지 보시면 히드록시기의 수에 따라서 1가알콜도 있고 2가알콜도 있고 3가알콜도 있다. 자, 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OH가 어떤 알킬기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탄소에 알킬기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한다? 1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여기 CH2가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양쪽으로 알킬기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2차 알코올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뭐라고 합니까? 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3차 알코올이라고 하고. 자, 이럴 때는 이제 터셔리 부틸 알코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성질체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 명칭 잘 봐야 되겠죠.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 다음에 터셔리 부틸 알코올.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알코올의 반응에 있어서 자, 거기 30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뭐하고 반응해서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알코올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두 배의 C 두 개니까 C2H5 에틸알코올이니까 OH에다가 플러스 뭐가 만났다? 나트륨이 만났다. 이런 얘기죠. 소듐이. 그랬더니 두 배의 C2H5O에다가 NA가 붙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 놓고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기체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지는 것. 그래서 소듐 뭐라고 합니까? 에소사이드 이렇게 되네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산화 반응을 했다.
그랬더니, 자, 1차 알코올을 산화시켰더니, 자, 거기, 아래, 그 다음에 이제 C2, H5, O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CH2OH 이렇게 할까요? CH2, OH를 뭐 했다? 산화 반응을 시켰다. 산화를 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지고?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것을 또 산화를 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카르복시산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 뭐가 됐다? COOH.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R,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R, C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화가 되면 뭐가 되고? 알데히드가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산화를 시키면 뭐가 된다? 카르복시산이 되더라.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차 알코올에서는 자, 2차 알코올이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알코올이 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붙어 있는 탄소의 알킬기가 두 개가 붙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 OH가 붙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을 산화시키니까, 산화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H 양성자를 빼앗기는 것.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대로,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가 됐습니까?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케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2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돼요? 케톤이 되더라. 자, 그렇지만 3차 알코올은 안정적이어서 산화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스테르와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축합 반응이다. 가수분해 돼가지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RCOH가 에스테르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여기다가 산 플러스 뭐가 됐어요? 알코올이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테르화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OO H가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 이것을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에스테르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수분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가수분해 반응, 자, 에스테르화 반응.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에틸알코올에서 뭐가 되면 황산, 진한 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탈수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C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OH가 있고. H가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더니, 황산이, 진한 황산이 탈수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더라. 자, 이런 얘기죠. 플러스 뭐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자, 이렇게 반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요거, 그래서 1차 알코올에서 산화가 되면 뭐가 되고? 알데히드. 그 다음에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뭐가 된다? 카르복시산.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 되고. 그 다음 3차 알코올은 뭐 하지 않는다? 산화하지 않는다. 자, 이거. 그 다음 에스테르화 반응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에 있는 수소와 그 다음에 카르복시산에 있는 OH가 합해져서 물을 만들고, 그리고 CO-라고 하는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무슨 반응?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310페이지 글리세린 한번 봅니다. 자, 여기는 유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산 에스테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CH2OH니까 자, 여기 C5가 이렇게 붙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R-가 붙어 있을 것이고, R, 그 다음에 C5O, CH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CH5, 그 다음에 여기 CH2O, O, C, R, 다시 OC, R2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뭘 해가지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가지고 가수 분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네. 하나는 뭐하고? 글리세린과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눠지더라? 지방산, 나트륨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녀석이 가수 분해돼 가지고 요렇게 됐죠. OH가 되고 자, 이거 글리세린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O 자 플러스 자, 그냥 R이라고 해보자고요. 세 개의 RCOO 뭐가 되었다? NA가 되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포니피케이션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산하고 뭐가 만나면 소듐이 만나면 뭐가 된다? 비누화가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글리세린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특히 자, 몇 페이지? 311페이지 보시면 미음번 진한 질산을 진한 황산이 있는 곳에서 반응시키면 뭐가 된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된다. 자, 니트로화 된다. 이런 얘기죠. 트리니트로 글리세린이 되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알데히드와 케톤이 있는데 넘겨보죠. 몇 페이지? 312페이지. 자, 에틸렌을 산화해서 제조합니다. 또는 에탄올을 산화하면 뭐가 되고? 알데히드가 되고. 이것을 한 번 더 산화하면 뭐가 되죠? 카르복실산이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세톤이라고 하는 것은 케톤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이 된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에 있어서 기억번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에테르가 나와 있는데 에테르는 이제 특히 마취성이 크고 휘발성이 큰 액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탄올을 두 개를 가지고 뭐라면 탈수를 하면 황산을 가지고 탈수를 하면 H2O가 빠져나가니까 에테르가 되더라. 디에틸 에테르가 됐네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다른 거 말고요. 뭐 톨루엔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톨루엔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요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자, 저기 뒤로 넘어가면 몇 페이지? 546페이지.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자,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에 대하여 반응성이 낮은 것부터 증가하는 순서로 된 것 해가지고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의 취한기 효과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르토 파라지향이 있고 뭐가 있다? 메타지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강한 활성화를 갖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어디에다 한다? 오르토나 파라에다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 아닐린이 있다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디? 오르토든지 파라든지 양성자가 자, 양이온이 어떻게 된다? 결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어디나 오르토나 파라에.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NH2나 NH나 R이나 또는 NR2입니다. 또는 NHCO, CH2나 그렇죠. 아마이드다 이런 얘기죠. NHCOR이나
자, 에테르네요. OCH3나 OR이나. 자, 또는 약한 활성화는 알킬기네요. 그래서 CH3나. 그렇죠? 자, C2H5나. 자, 이렇게 알킬기들은 뭐한다? 약하다. 이런 얘기고, 더 약한 것은, 약한 불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높은 것들이죠. 할로겐족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이 약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보통인 불활성화에서 시안기라든가 술포나기라든가 또는 카르복시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또는 에스테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메타지향이다. 또 니트로나 그렇죠? 그 다음 CF3나 CCl3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지향이다? 메타지향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NH2 오르토파라 강한 활성하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일단 딱 오르토파라에 있어서 강한 치환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니트로기는 어떻게 됩니까? 불활성화가 크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 그것은 NHCOCH3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죠. 2번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보면 몇 페이지? 414페이지 186번 한번 봅니다. 봤더니 벤젠을 니트로벤젠으로 합성할 때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양이온이 벤젠링에서 결합을 하겠다. 그러면 친전자적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친전자성 취한 반응의 얘는 니트로화라든가 술포나라든가 알킨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다 친전자성 반응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벤젠을 벤젠으로 합성할 때의 메커니즘은 NO2 플러스의 뭐다? 친전자적 반응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이런 문제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 이거 한번 보죠. 생체 분자 가지고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죠. 몇 페이지? 343페이지. 효소가 나와 있어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상합에서 우리가 생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하죠. 그럴 때 에너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분해라든가 또는 어떻게 됩니까? 결합을 하게 할 때 그런 화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효소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효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입체적인 모양이 있는 것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4번 몇 페이지? 343페이지 4번 효소의 작용의 영향인자 해서 우리 체온과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반응을 온전하게 진행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자, 몸의 산도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죠. 자, 그래서 35도에서 55도씨의 최적 온도를 갖고 있고, 최적 pH는 얼마다? pH 5에서 8이지만 위에서 작용하는 것은 pH 2 정도이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효소의 특이성 해가지고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한 효소는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는 어떤 것만, 대상 화합물만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공업적으로 효소를 생물체로부터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데, 특히 immobi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화 효소 또는 고정화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가령 전화당 같은 것을 만들 때 옥수수당 가지고 과당 같은 것을 만들 때 효소를 그냥 배추에다 넣어 가지고 효소 작용을 하면 효소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옥수수당이 있다.
여기다 효소를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과당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만드는 사이 효소의 소실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담체에다가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어떻게 됐다? 고정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소가 손실이 적겠죠. 이런 것들을 효소 고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뭐처럼 작용한다? 촉매처럼 작용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봅니다. 아미노산이 나와 있는데 아미노산이 조금 시험 문제로 몇 번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단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 화합물에 하나는 뭘 가지고 있고 아민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있다?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리을번 한번 보세요. 리을번을 보시면 자, 아미노산은 구조에 따라서 알파형이 있고 뭐가 있다? 베타형이 있다. 자, 알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탄소의 아민과 카르복실산이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R이 있고 알킬기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파형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베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이것을 무슨 형? 베타 아미노산이라고 하더라.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응번 단백질의 단위체이며 뭐가 존재한다? 광학적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광학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중심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의 붙어있는 각각의 분자군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광현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광학적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또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자, 아미노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뭣도 있고 알파 아미노산에 글리신도 있고 그 다음에 알라닌도 있고. 자, 그래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의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얻었다. 명주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실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탐산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원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글루탐산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글루탐산 나트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어디에서 사탕수수에서 분해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밀가루를 염산으로 가수 분해해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발효 공정을 거칩니다. 효소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단백질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뭐해서 축합중합을 이루어서 낸 고분자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다? CHON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OH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어디하고 NH2하고 축합중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어요? CONH를 만들어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어디 OH하고 여기 있는 H가 하나 빠져나갔죠. 요 녀석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어떤 것 NH2가 이렇게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뭐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하고 빠졌다. 그래서 H2O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
아마이드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폴리페타이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입체적 모양을 띠게 되죠. 그래서 1차 구조 그러면 뭐가 있고 1차 구조가 있다. 그리고 2차 구조도 있고 3차 구조도 있고 뭣도 있다? 4차 구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사슬 모양이다. 그러니까 길게 펩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1차 구조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2차 구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령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을 하거나 또는 이런 데 뭐가 있게 되냐면 티오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알파 헬릭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알파 헬릭스 구조는 보통 어디에만 씁니까? 섬유라든가 근섬유라든가 머리카락이 많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병풍 모양을 띱니다. 판상으로. 자, 이것을 베타 병풍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디에 맞냐면 손톱 같은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차 구조는 자, 이런 것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된다?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 이것을 무슨 결합? 3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 결합뿐만이 아니라 자, 분자간력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극성과 극성이 아니라 소수 기름 성분과 기름 성분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4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3차 구조가 몇 개? 2개 이상 있을 때. 몇 개? 2개 이상 모이게 되는 군을 뭐라고 한다? 4차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3차, 2차도 입체적이죠. 제법 이것보다 점점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령 헤모글로빈 같은 것, 우리 헤모글로빈 같은 것은 몇 차 구조다? 3차, 4차 구조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번 보시면 섬유 단백질 해가지고 뭐가 있고 케라틴은 손톱이나 발톱에 머리카락에 있고 콜라겐은 어디? 힘줄 등에 존재한다. 근섬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콜라겐은. 그렇지만 이것을 열 처리하면 열 처리하게 되면 형태를 잃어버리니까 콜라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콜라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탄수화물이 나와 있는데 단당류에는 뭐가 있고 포도당이 있고, 자, 포도당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녹말이라든가 셀룰로스를 가수분해한다든가 또는 자, 거기 나와 있죠. 베가당을 뭘 해가지고 말타제 분해효소다 이런 얘기죠. 의 작용을 받아서 효소 분해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토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의 2개가 같이 되어 있는 구조를, 그러니까 이게 포도당이라고 한다면 포도당이 어떻게 되어 있다? 2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말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뭣도 있고 과당도 있고, 과당은 이제 주로 과일에 많은 당을 또는 뭐라고 합니까? 프럭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당류에는 설탕이 있는데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엇이 합쳐진 것이다? 포도당과 과당이 합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이제 다당류로는 포도당이 긴 쇠를 잇는 것을 녹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것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면 이제 셀룰로스도 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고분자 화합물을 봅니다.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위체가 무한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무한대는 아니고, 뭐, 만이나 만 단위, 뭐, 이렇게 돼서 긴 세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래서, 기본적인 분자 구조와 다른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분자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 356페이지. 뭣도 있고, 천연 고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가 있는데, 자, 이 고분자를 폴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모노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노머가 반응을 해가지고 폴리머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56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 반응 해가지고요. 단일 중합체, 그 다음에 공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모노머가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공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합의 방법에는 자,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고 첨가중합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축합중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중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에틸렌이나 부타디엔 같은 고분자는 적당한 촉매를 쓰게 되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더라. 자, 이런 얘기죠. 에틸렌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게 N개예요. 자, 이것이 촉매진자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중결합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에틸렌이라고 한다. 또, 폴리에틸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밀도 같으면 전기 절연체로 쓰이고,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저밀도 같으면 여러분들이 비닐봉지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랩핑에도 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수난방 배관으로 가교화 폴리에틸렌을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내화학성이 좋습니다. 열에는 약하지만 합성 수지는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 357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이것들의 단량체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에틸렌도 있고, 자,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도 있네. 자, 비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CH2, CH, CL이다. 자, 이것의 단량차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닐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면 비닐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자, 그 다음 프로필렌도 있고, 자, 그 다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도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닐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아세틱 액시드가 붙으면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보다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다. 자, 이렇게 에스테르가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그리고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자,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폴리스티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다? 폴리스티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로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의 기본적인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클로로프렌, 뭐 이런 것들 고무도 있고, 부타디엔 고무도 있고, 각각 사용 용도가 다르니까 이것은 항상 참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뭐가 있다? 부가중합 또는 첨가중합이 있고, 어디셔널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축중합, 중축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합할 때 일부, 가수분해가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탈수 반응을 하든가,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축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축중합에 얘가 나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 358페이지, 폴리에스테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폴리아미드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놀 수지도 있고, 요소 수지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요소 수지는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보다 요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요소죠. 이것이 베이스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축중합은 항상 단위체 A와 B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자, 에틸렌 글리콜하고 테레프탈산하고 어떻게 됐어요? 가수분해를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에스테르와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 6,6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아민기가 붙어 있는 것에 탄소수 6개. 그 다음에 또 아디프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카르복실산이 붙어 있는 쪽에서 탄소가 6개인 것을 뭐라고 한다? 나일론 6,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아미드를 만들었다. NH 펩타이드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미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자,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나일론은 실크처럼 만들기 위해서 캐로더스가 연구를 하던 끝에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구조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이런 것들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축합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죠. 폴리에스테르 필름 그러면 우리가 VTR 필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폴리에스테르 그러면 우리가 천에서는, 섬유에서는 물실크라고 하는 것들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양복의 안감 같은 것도 폴리에스테르로 쓰일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급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 자, 합성 수지에서, 수지는 뭐냐?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수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 그러면 뭘로? 수지처럼 뭐 했다? 합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공적으로 합성했다. 자, 여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고? 가수성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경화성 수지가 있다. 자, 가수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주다 이런 얘기죠.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열가수성 수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결합을 할 때다? 첨가중합을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폴리에틸렌도 있고, 그 다음 폴리염화비닐도 있고, 그 다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도 있고, 자, 그 다음 또 폴리스티렌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크릴 수지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테프론이라고 하죠. 그것을 플로르 수지 이렇게 해놨어요.
테프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막을 형성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열에 강하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후라이팬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거 할 때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합 반응을 하는 것이고 또 뭐가 되었다? 가교화가 되었다. 자, 브랜치트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분자 쇠가 있으면 그냥 가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트워크들을 연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경화 수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페놀 수지도 있고 요소 수지도 있고 말 많던 멜라민 수지도 있고 멜라민 수지는 이제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우유 파동됐을 때 그 질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 중국집에 가면 얼룩 무늬가 있는 약간 딱딱하고 광택이 있는 짬뽕 그릇 또 물컵 이런 것들이 다 멜라민 수지입니다. 자, 그 다음 실리콘이라든가 폴리에스테르라든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자, 열경화성 수지다. 자,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페놀 수지가 있다. 페놀 수지에는 당연히 페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벤젠링에 뭐가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페놀이라고 하죠.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특징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멜라민 수지도 있고 그 다음 실리콘 수지도 있고 뭣도 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도 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축합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합성 섬유가 나와 있네. 앞에서 봤던 거 아미드 결합. 펩타이드를 아미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일론 6나 나일론 10이나 이렇게 11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단위체입니다. 그래서 탄소수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고 카프로락탐이 기본적인 단량체이기도 하고 또는 오메가 아미노드 데칸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참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폴리아미드 섬유는 대부분이 뭐냐면 나일론 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섬유로 많이 쓰이고 옷으로도 많이 쓰이고 양말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폴리에스테르 섬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름으로는 뭐 데크론, 트릴론, 론자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글이 보시면 자, 에스테르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에스테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 뭐가 있을 때 H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OH기가 있을 때 이렇게 뭐라 하게 되면 탈수 반응을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에스테르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 보시면 디메틸 테레프탈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테레프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뭐가 있고 벤젠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테레프탈릭 엑시드 그러면 여기 COO 여기가 COH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메틸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두 개가. 그래 놓고 플러스 뭘 했습니까? 에틸렌 글리콜을 썼네. 그러면 플러스 OH CH2 CH2 OH가 됐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일정한 것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뭐가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요 녀석과 이렇게 빠져나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반응이 됐다? 에스테르 반응이 됐다. 자, 이쪽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CH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그래 놓고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메칠 알코올이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고 그리고 나서 축합 반응을 하더라. 자, 이렇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크릴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크릴 섬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 촉감이 뭐와 비슷하고 양털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삼중결합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N개가 있다가 이중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아크릴 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폴리에스테르 나일론과 같이 강하고 내구성, 내마멸성, 기계적 성질이 뛰어나고 특히 어디에 쓰인다? 카펫이나 인조모피에 쓰인다. 자, 그 다음 폴리비닐 알코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알코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은 자, 여러분들 딱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폴리비닐 알코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367페이지 3번. 자, 폴리비닐 알코올은 흰색 가루로서 물에는 녹지만 유기용매는 녹지 않으므로 수용성 접착제, 수용성 포장 필름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결합과 아미드 결합과 에스테르 결합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미드 섬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폴리우레탄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이드 그러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NHCO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CONH. 그런데 이것은 NHCO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민과 뭐가 있다? 에스테르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내구성이 굉장히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성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자, 폴리메타 페닐렌 이스탈 아마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문제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자, (184페이지) 414페이지 184번 다음 물질 중 그 수용액이 산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벤질 알코올 이렇게 돼 있어요. 벤질 뭐다? 알코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코올은 뭐가 아니다? 산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탄소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하이드록시계가. 이러면 산이 아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카르복시산, 자, 그 다음에 3번은 페놀이죠. 등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페닐알라닌이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가령 쭉 넘어가면 연료가 나와 있는데 연료 연소라든가 뭐 기체 연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 첫 번째 442페이지 발열량을 한번 보죠. 페이지 442페이지
발열량에는 뭐가 있다? 저희 발열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위 발열량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저희 발열량을 무슨 발열량? 순발열량이라고 하고, 고위 발열량은 총 발열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희 발열량과 수증기의 증발 자매를 합한 것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 저희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료의 뭐만 포함시킨 것이다? 연소열만 측정한 것이다. 자, 연소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열 플러스 뭘 얘기한다? 잠열을 얘기를 한다. 자, 이것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탄소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산소하고 해서 연소를 하게 되면 뭘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여기 물이 나오죠. 이 수증기가 뭐 하면서? 응축하면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뭘 내더라? 열을 내더라. 이런 얘기죠. 이 열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무슨 발열량? 고위 발열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무슨 발열량? 저희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저희 발열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가스 연료를 쓸 때는 무슨 발열량? 고위 발열량을 이용을 합니다. 효율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고체 연료가 나와 있는데,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것은 석탄이죠. 그래서 445페이지 보시면 석탄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네요. 얼만큼 탄화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석탄화의 정도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2탄, 제일 낮은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갈탄이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래되는 것이 뭐다? 역청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역청탄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내느냐면 코크스를 만들어내더라. 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 석탄화가 가장 많이 된 것이 뭐다? 무연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꽤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뭐 석탄의 성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지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445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니 445페이지란다. 이런 얘기죠. 뒤로 넘어가서 450페이지. 자, 원유를 정지하게 되면 그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보통 가등경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솔린이 B점이 가장 낮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등유, 경유, 중유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B점 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B점이 낮은 것에서부터, 끓는 점이 낮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높은 것까지 순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는데 450페이지에 옥탄가가 나와 있네요. 자, 옥탄가를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기억번 자동차용 가솔린의 실용 성능에 근거를 둔 품질을 말할 때 기준이다. 이런 얘기고, 자연적인 폭발을 참아낼 수 있는 가솔린의 힘의 척도이고. 그렇죠? 그런데 옥탄가가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노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차 폭발 후에 2차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2차 폭발도 생겨서 힘이 분산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리을번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이소옥탄의 옥탄가를 뭘로 잡고 100으로 잡고, 그 다음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자 렙탄의 옥탄가를 0으로 잡아가지고, 자, 이것의 비율을 정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옥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옥탄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4에틸납이나 3에틸납을 넣었는데 지금은 환경 오염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453페이지 한번 봐요. 자, 옥탄가하고 비견되는 것이 뭐가 있다? 세탄가가 있다. 세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테인 그러면 HNEN 플러스 2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탄소가 얼마? 16이고 H가 그럼 34가 되겠네요. 자,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디젤 연료인 경유의 착화성의 우열을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한다? 세탄가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 참조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발화성이 좋은 세탄과 발화성이 나쁜 알파메틸 나프탈렌, 이 세탄가를 얼마로 잡았다? 0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세탄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열렬 분사에서 실린더에 보내므로 휘발성이 좋고 점도가 크고, 점도는 작아야 되겠죠.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크지 않으며, 자, 유동점이 낮을 것, 쉽게 유동할 것,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뭐다? 세탄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요거 하나 보죠? 몇 페이지? 545페이지에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광학 이성질체,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 첫 번째,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가지고 있는 화합물로서 서로 거울상은 되나 겹쳐질 수 없는 이성질체를 뭐라고 한다? 광학 이성질체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C가 4개가 있다. 1, 2, 3, 4가 있는데 이쪽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2, 3, 4가 있다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 광학적으로 이성질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1, 2, 3, 4 순으로 보면 이렇게 돌지만 시계 반시계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시계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시계 방향이더라.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광학 이성질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광학 이성질체의 특성이 뭐냐면 비대칭이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선광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빛을 통하게 되면 편광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광을 통해서, 자, 편광면이 어떻게 된다? 자꾸 회전을 합니다. 이것을 선광성이라고 하는데, 우선성은 뭘로 표시하고 D로 표시하고, 우선성은, 자선성은 뭐로 표시한다? L로 표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라세미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적으로 이것을 만들게 되면 뭐가? D와 L이 동수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편광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라세미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선성과 우선성의 것이 같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선광성이 없어지는 광학 이성질체 혼합물을 뭐라고 한다? 라세미체라고 한다.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을 정할 때 무슨 말이냐면 S타입이냐, 이것은 광학 이성질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R타입이냐, 자, 이것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타입은 어떻게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S타입은 어떻게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할 때는 어떤 순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자, 배열 수인이 1번. 이체중심주의 4개의 원자에서 원자 번호가 높은 번호에서부터 낮은 번호로 순위를 매기게 된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원자 번호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매기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치환기의 첫 번째 원자에서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차이가 발생할 때까지 둘째, 셋째 원자로 간다. 자, 이거.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탄소가 있고. 자, 높은 번호에서부터 낮은 번호 순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고? COOH가 있고. 자, 반대쪽에는 OH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CH3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칭 배열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C. 이쪽에는 뭐가 있고? OH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H가 있고. 이쪽에는 CH3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번호가 어떻게 매겨져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자 번호가 높은 순에서부터 1번.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같네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봅니까? 그 다음번 연결되어 있는 원자를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높은 녀석은 이 녀석이니까, 어떻게 가요? 2번.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제일 낮은 것은 저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반대쪽에 있다. 그 다음 몇 번? 3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이것의 반대죠.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 녀석이 2번, 3번인데 무슨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을 무슨 타입? R타입. 요 녀석을 무슨 타입? S타입이라고 하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광학 이성질체는 평광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D나 L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원자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S나 R로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개념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것들의 특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메타파라지향, 오르토파라지향이냐 또는 메타지향이냐,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산화가 된다는 것,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뭐가 되고? 알데히드가 되고,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면 카르복시산이 되고, 그 다음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뭐가 된다? 케톤이 된다. 또 에스테르 결합을 한다. 축합 반응을 한다. 그 다음 부가 또는 첨가 반응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서 자, 남은 시간 열심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부디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